피로해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의사분들의 수익에 필요해서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제 저희는 뭐 실손보험도 못 드는 겁니까, 그럼? 갑자기 짜증날라고 그래. 요즘에 눈 좀 침침하지 않으세요? 뭐 침침한 건 사실인데 네. 그냥 뭐 나이 들어서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네. 그런 일 받아들이고 있어요. 백내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에이, 저는 아니라니까. 아니요. 네. 저는 좀 침침하던데 이게 수정체가 약간 혼탁해져가지고 뭐가 껴서 백내장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요즘에 안과병원 가면 눈 침침하다 그러면 이 백내장 수술을 많이 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뭐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질병인 건 분명히 보여요. 네. 근데 그게 또 그렇지만 않습니다. 예. 저희 리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8월 한 유명 안과를 찾은 41살 김모 씨. 노안으로 양쪽 눈에 백내장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놀란 김 씨는 검사 당일 오른쪽 눈을 수술했습니다. 아직부터 와요. 수술 언제 먹어요? 해드려요. 아프진 않아요. 나머지 아무 생각 좀 해드릴게요. 그런데 수술한 눈에 이상을 느낀 김 씨. 다른 안과를 찾았더니 수술을 앞둔 왼쪽 눈이 백내장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2년 전 김 씨와 같은 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50대 이모 씨. 그런데 수술 뒤 0.8이던 시력이 0.1에서 0.2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냥 다 잘 보이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고서는 한 거지. 그리고 백내장이니까 너는 수술해야 돼. 다 잘 보이게 내가 해줄게. 이거. 이건 진짜 아닌데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사람 몸이 다 그렇지만 눈을 가지고 없는 백내장을 시술을 한다? 그렇게 했다가 또 잘못된다?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 40대라는 것도 좀 이상하고 저는 그러니까. 당일날 수술한 것도 이게 무슨 뭐 꿰매는 것도 아니고 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냥 뭐 준비가 돼 있다가 오늘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런 세일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요즘 병원 가면 그렇게 실손보험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실손보험 있으세요라고 먼저 물어보고 네. 실손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갑자기 시술 권유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실손보험 지금 가입률이 3,8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들 개인적으로도 실손보험을 든다는 건데 네. 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의심가는 정황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리포트의 다음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5년부터 4년에 걸쳐 백내장 수술 건수는 20% 정도 증가했는데 야. 같은 기간 40대에선 31%, 50대에선 54% 넘게 늘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는 한 안과가 일부 보험 설계사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고 우선 검사부터 받게 하라고 모집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보험 설계사들한테 어떤 유명 안과가 보냈던 문자 메시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일단 검사부터 시켜라. 그리고 수술이 이루어지면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주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제안들이 가고 있어요.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인들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과가 됐든 뭐 피부과가 됐든 여러 곳에 가면 피로회복제라는 이름으로 주사 놔주는 거예요. 비타민 주사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있죠. 그것도 저는 몰랐는데 실손보험에 따라서 이게 권유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는 항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의사분들이 처방을 해줘야지 맞을 수가 있는데 피로해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의사분들의 수익에 필요해서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새로운 수익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셈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실손보험 적용 대상, 그러니까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많이 떨어뜨린 걸로 일단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0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던 거를 만 50세 미만, 49세. 어우, 이제 저희는 뭐 실손보험도 못 드는 겁니까, 그러면? 갑자기 짜증날라 그러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막상 50세 이상부터가 오히려 필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리포트에 보면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베스트 댓글 몇 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즉 3개만 꼽아봤는데요. 가장 이제 그 공감이 많이 달린 댓글입니다. 의사 처벌은 안 하고 실손해서 보장을 뺐다고 이런 멍한 경우가 어딨어. 이런 것도 있고요. 안과도 문제지만 정형외과가 더 심각하다. 정밀 초음파, 비급여 주사제, 충격파, 도수치료 등 그냥 병원에서 진료도 제대로 안 하고 실손보험 있으시죠? 물어보고 과잉진료 오지게 한다. 아이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과 경험담인데요. 신랑이 백내장으로 상담하는데 병원 대부분이 실손 가입 여부를 묻고 삽입술로 하라고 유도하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요즘 많은 병원들이 환자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해서 씁쓸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야, 이건 정말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인 거죠. 네. 비타민 D 주사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손보험이라는 게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의사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자기가 비타민 D 필요하다 그래서 실손보험 처리해 주는 건 아니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실손보험이 잘 굴러가려고 그러면 의사가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뭐 역할을 하기는커녕 뒤로 부추겨서 수익 모델에 이용하는 아주 일부겠지만 그런 의사들 같은 경우에 정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네. 의료행위가 아니라 장사를 하시는 거죠. 네. 사람 몸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관리 감독해야 될 정부는 과연 뭘 하고 있느냐. 정부 비판한 댓글도 한번 모아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여간 정부가 하는 짓이라곤 진짜 백내장에서 수술하는 사람은 어쩌는데 백내장 아닌데 수술해주는 의사를 정지 먹여야지. 실손보험을 없애고 모든 의료를 건강보험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먹여 살리지 말고 실손 가입 여부 물어보고 과잉 진료하는 병원 리스트 만들어서 대책 수립해달라. 실손보험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게 한 10년 전쯤에 그때만 해도 MRI하고 뭐 초음파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됐거든요. 네네네. 그런 시장을 파고들면서 이 실손보험이 확 커진 겁니다. 3,800만 명 어마어마하죠. 국민보험으로 등극을 했는데 이게 잘 작동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작은 허점들을 파고드는 정말 일부 극소수의 몰지각한 병원들 좀 지나치게 이제 이걸 이용해 먹는 이런 분들이 어쩌다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 도수 치료라는 게 한때 열풍이 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은 저 실손 있으시죠? 해서 바로 도수 치료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빠졌죠 지금은. 도수 치료는 빠졌는데 이게 아무튼 이런 게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백내장으로 또 터진 겁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른바 4세대 실손보험이라는 것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요. 딱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병원을 정말 자주 가는 사람도 있죠. 실손보험 들어놓고도 병원을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할증할 때 보면 이거는 기준이 똑같아요. 그냥 나이, 성별, 직업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거 가지고 따지니까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도 병원을 전혀 안 간 사람도 있고 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많이 간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이 세 가지 기준만으로 할증을 계속해서 시키니까 이거 좀 불합리하다. 많이 가는 사람이면 할증을 좀 많이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오히려 좀 핵심이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필수 치료한 치료 영역이냐 아니면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런 걸 좀 명확하게 나눠서 필수 치료는 실손보험으로 무조건 보장을 받도록 하고 그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비급여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담금 같은 걸 좀 늘려가지고 아무래도 과잉 진료 좀 줄이자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이 새 상품을 만들어서 기존 가입자들도 좀 갈아타기를 유도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 기사에 대한 댓글들도 아주 비판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보험 들겠냐 뭐 이런 반응들이 있고요. 그럼 여태까지 병원 이용 안 하거나 이용하고도 실비에 안 탄 사람들은 그간 냈던 보험료 일부라도 환급해 주는 게 상식 아닌가. 예, 이런 분들 계시죠. 실손 들었는데 하나도 안 이용하신 분들은 저도 억울하다. 그래요. 아, 그런가요? 저는 고맙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런 리포트 보면 화나시죠? 그렇죠. 기분 나쁘죠 확실히. 지난 10년간 보험 보상 청구 없이 꾸역꾸역 냈는데 최근 몇 번 청구할 게 있어 생기니까 아주 까다롭게 굴더라. 뭐 이런 겁니다. 이것도 방향이 다르네요. 네. 그동안 돈 낼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참 잘 받아가더니 특히 필요한 일이 있는데 이것저것 많이 따지더라. 이것도 옛날부터 보험에 관해서 지적해온 문제긴 해요. 사실. 보험에서도 뭐 좀 깐깐하게 보험금 세지 않게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또 만약 정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교통사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서 할증을 붙이는 거는 보면 이런 거잖아요. 법규 위반이 많다거나 사고가 있었다거나 이건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 과실이 있죠. 네, 자기가 잘못해서 할증률이 붙으니까 뭐 그 고기가 끄덕여지는데 이게 아픈 건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없죠. 그걸 자기 잘못으로 돌릴 수 있는데 병원에 자주 간다고 할증을 붙이는 게 과연 온당할까? 아, 그러네요. 좀 약간 논리적으로 조금 그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실손보험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일부 병원, 일부 얌체 같은 소비자들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사람들만 좀 잘 이렇게 핀셋으로 뽑아낼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런 건 안 하고 보장을 줄이고 뭐 제도를 개편하고 이런 게 과연 맞느냐 뭐 이런 지적도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네. 필요한 지적이에요. 보험의 든 목적이 뭐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으면 내가 아팠을 때는 필요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보험의 기본이잖아요. 이거는 지켜주는 게 맞고 그리고 보험회사들도요.
그렇게 막 가입할 때만 정말 뭐든지 다 해줄 거라고 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건 여기 예외 조항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맞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권리 보장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어쨌든 간에 이 보험은 좋은 거잖아요. 네, 네. 예. 위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 이런 일탈 행위들 때문에 이런 제도가 흔들린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백내장 사태, 백내장 수술이 빠르게 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실손보험에 대한 그 제도 개편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욕심은 화를 부른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소포살지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